네, 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반도체 섹터 저평가 종목 찾기 시리즈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예 썸네일에 기업 로고를 박아놨습니다. 네, 주인공은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그리고 1편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년간 TSMC의 주가 퍼포먼스입니다. TSMC의 티커는 TSM이고요. 보시면 349%, 즉 3.5배의 수익을 거둔 대단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549.76 빌리언 달러인데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기준 10번째로 큰 메가캡 기업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약 1.3배 규모의 매우 큰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현재 수익률은 8.45%로 1편에 살펴봤던 AMD보다는 수익률이 좋지만 역시나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정말 저평가가 맞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SMC는 1987년 대만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파운드리란 고객으로부터 발주를 받고 위탁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칩 생산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고 최대 경쟁사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산 시설은 대만에 있지만 중국과 미국에도 있고요. 자, 제가 아까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운드리란 고객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 퀄컴, AMD 등의 기업들이 이 칩을 설계하면요, 이 설계된 칩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TSMC가 대신 생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기업들은 이 설계 기술은 뛰어나지만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설계를 하고 생산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정말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설계만 하고 이 생산은 이 대만의 TSMC한테 맡기는 거죠. 이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반도체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애플과 퀄컴, AMD 같은 기업들이 이 팹리스 기업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설계를 하고 이 파운드리 기업인 TSMC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TSMC가 이 웨이퍼 생산하고 패키징 테스트까지 마치고 그 뒤로는 다시 이 팹리스 기업한테 가서 이 애플이나 퀄컴 같은 기업들이 판매 그리고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TSMC가 박힌 칩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TSMC는 생산만 하고요. 다시 이 생산된 칩을 애플이나 퀄컴에게 넘어가고 이 애플과 퀄컴이 본인들의 로고를 받고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자, TSMC의 고객 기반인데요. 애플, 하이실리콘,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미디아텍, 정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다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애플을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거죠. 애플의 칩의 대부분을 지금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은 그 무엇보다 고객이 설계한 칩을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과 그 다음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생산 기술부터 먼저 보면요. TSMC는 현재 기술력으로 가장 작은 칩인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칩 생산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TSMC처럼 3나노미터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기술 개발 중에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해당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TSMC도 2020년까지는 3나노미터 판매로부터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참여자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일단 TSM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3나노미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자, 2021년 1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매출은 12.92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4%가 증가했고요. 매출 총 이익률은 52.4%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1.5%고요. EPS는 뉴 타이완 달러 기준으로 5.39달러입니다. 일단은 이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41%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수익성이 정말 크게 개선된 그런 분기 실적 발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특히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 TSMC의 고객 기반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실리콘의 매출이 2021년에는 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15%, 12.8% 등 전체 고객 중에서 매출 비중 2위를 차지한 기업인데요. 2021년에는 0%입니다. 왜냐면은 이 하이실리콘이 화웨이의 이 자회사입니다. 반도체 자회사인데 이번에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매출이 아예 감소했어요. 아예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부분 매출이 견고했다는 점 굉장히 높이 살만한 부분입니다. 자, 매출을 제품, 그 다음에 플랫폼, 그리고 지역별로 나눠보자면 일단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3나노미터는 대량 생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로 매출로 좀 잡혀있지는 않고요. 5나노미터는 전체 매출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플랫폼볼 매출을 봤을 때 스마트폰이 4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35%, 그리고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차량과 DCE 부분입니다. 지역별 매출을 봤을 때는 북미 지역이 67%로 가장 크고요. 중국이 6%로 매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입니다. 자, TSMC의 이 재무상태표를 좀 볼 텐데 먼저 자산을 보면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3.3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가 증가했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5.4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5%나 증가했습니다. 일단은 재고자산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는 웨이퍼 선 생산에 따른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채 쪽을 보면요. 일단 유동부채는 23.2빌리언 달러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유동부채가 증가한 거 보면은 일단 단기 차입이 감소했지만 accrued expenses와 other liability가 크게 증가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재고자산이 증가한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34.3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가 증가했는데 일단은 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TSMC가 이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을 크게 발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을 보면 1.72배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배가 넘으면 굉장히 유동성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자면 이 TSMC가 보유한 현금으로 유동부채 전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매우 풍부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금 흐름표인데요.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12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8.71빌리언 달러로 이 투자활동 중에서 KPX가 8.84빌리언 달러로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TSMC가 이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자 지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실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0.5빌리언 달러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은 크게 발행했고 아무래도 이번에 차입이 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KPX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공격적 투자로 인해서 이 투자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투자 지출에 큰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저의 생각은 일단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TSMC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의매 잉여 현금 흐름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작다는 것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기는 TSMC의 이 현금 흐름을 유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TSMC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약 6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등이 삼성전자인데요. 1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등과의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생산 기술과 생산 캐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미세와 공정이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가장 그 시장 규모가 큰 5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시장에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있는데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삼성과는 달리 칩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애플이나 퀄컴 등 고객 입장에서는 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인텔에게 이 파운드리를 위탁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기술력 유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도 이제 설계에 참여하잖아요. 애플이 만약에 이 기술력이 핵심 요소인 반도체 산업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본인들의 칩 설계를 맡겼다가 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애플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고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애플이나 퀄컴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밖에 없어요. 하지만 TSMC는 본인들이 칩 설계를 하지 않고 오로지 생산만 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TSMC에게 맡기는 게 더 매력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TSMC의 주요 고객을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애플, 화웨이,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등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기업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경쟁사인 삼성전자 또는 인텔에게 위탁 생산하기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것도 TSMC의 하나의 큰 경쟁력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생산 가능 규모, 캐파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총 생산 규모 면에서 TSMC는 삼성전자의 약 2.3배이고요. 5나노미터와 7나노미터 생산 규모는 TSMC가 삼성전자의 무려 3.5에서 4배 수준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 네덜란드로 직접 가셔가지고 이 ASM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에게 찾아가서 EUV 기계를 더 판매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ASML은 이 EUV 생산 캐파에 한계가 있어요. 연 50개인가? 아마 그 정도로 딱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EUV를 더 얻어야 이 생산 캐파를 늘리는데 이제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캐파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사와에도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캐파를 빠른 시일 안에 격차를 좁히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TSMC의 이 기술 경쟁력은 단순히 미세화 공정뿐만 아니라 이 패키징에도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패키징 기술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TSMC는 차세대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팬아웃 공정을 사용하면서 2016년 삼성전자와 나눠 가졌던 애플의 AP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나노미터에서 TSMC보다 먼저 생산해서 애플 AP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키징 기술력에서 밀려서 애플이라는 대형 고객을 이룬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렸지만 애플이 TSMC의 가장 큰 고객사죠. 근데 이 수치가 삼성전자의 지분까지 다 뺏어온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TSMC는 앞선 기술력과 적극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서 기존 글로벌 파운드리의 고객이었던 AMD의 CPU와 GPU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최대 고객인 애플의 AP 등을 모두 독점하면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 우위는 클라우드와 AI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더욱 굳건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이 TSMC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TSMC는 3나노미터, 5나노미터 공정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패키징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고 생산 캐파가 경쟁사 대비 많다는 점에서 지금의 선두 자리가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클라우드, AI 등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에서 TSMC가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독점적 선두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대외 여건이 큰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당 매력을 좀 볼 텐데요. TSMC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SMC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2019년에 기존의 연배당에서 분기배당으로 배당 지급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TSMC의 배당 안정성 점수는 62점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지난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3%,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1%,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 약 10%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배당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안정성을 좀 평가하자면은 일단 이익 잉여금이 이 retained earnings이라는 건데 50빌리언 달러를 넘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는 12빌리언 달러를 넘죠. 그리고 이 TSMC가 배당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지출하는 이 주주 환원 지급액이 10빌리언 달러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다 충당이 가능한 금액이고 이익 잉여금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금액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TSMC의 배당이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까 살펴본 것처럼 TSMC가 지금 투자 지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이 배당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볼 텐데 TSMC의 밸류에이션이 역시나 AMD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 내 주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 빼고는 확실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 맹목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 TSMC의 이 적정 주가를 산출하면서 과연 실제로 비싼 게 맞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적정 주가를 127.5달러로 제시하면서 현 주가 대비 6.2%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준의 집의 적정 주가 산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F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목표 주가는 153.67달러, 현 주가 대비 29.23%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TSMC는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매우 밝고요. 현재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TSMC는 미준의 집의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하고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 섹터 저평가 기업 찾기 두 번째 기업인 TSMC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인 세 번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